법사위 국감에 대해서 그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감을 계속 할 거잖아요. 9월 말, 이번 10월 말까지. 그런데 이 법사위 국감을 정쟁화시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지금 법사위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울러 제 명예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여당 국회의원들 재판 기록 보겠다며 대법원 휘젓고 다닌다. 중앙일보, 대통령 재판 기록 보겠다면서 대법원 다닌다. 조선일보, 대법관 PC 보겠다면서 대법원을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다닌다. 휘젓고 다닌다. 이런 취지예요. 이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까 생각했더니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언론에 나가셔가지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게 다른 대출 몇 분입니까? 재판 기록을 보겠다고. 네, 1분 더 넣어드리세요. 1분. 재판 기록을 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대법원을 이렇게 다녔다고 이렇게 워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판 기록을 보러 다녔다고 하는 이 보수 언론의 기사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면은 이렇게 이 보도가 나갈 리가 없다. 그런데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거나 대법관 PC를 보러 다닌 게 아닙니다. 저희는 대법관 증언을 위해서 대법관 사무실의 평수를 보기로 했고, 그래서 대법정과 소법정의 대법관들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크기가 필요한지를 보러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 명예를 훼손해도 유분수지, 저희가 무슨 대법원의 재판 기록,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시고 심지어 방송 나가가지고 재판 기록 보러 다니겠다고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 앞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허위 사실로 같은 동료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립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법사위 국감에 성실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 법사위 국감을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 오늘자 보도가 재판 기록 보겠다. 중앙일보 대통령 재판 기록 보겠다. 조선일보 대법관 PC 보겠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판 기록을 보러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재판 기록이라는 표현이 나왔나 봤더니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나가셔가지고 재판 기록 보겠다 이런 워딩을 하셨어요. 이것은 국민의힘 쪽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같은 동료 법사위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기를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백한 법사위에 대한 국회 법사위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습니다. 그 정도에 대해서 엄중히 어디까지 질리는 모양이네. 정정보도 요구해야 됩니다. 저희 변호사 언론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돼요 지금. 변호사 선임해 주십시오. 법사위 의결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법적 조치 받아야지. 법적 조치 받아야지. 국회의 명예를 손실한 겁니다. 법사위. 네, 지극히 유감입니다. 어제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미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의 증언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 4천억에 이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을 미리 공지를 해드렸고, 또한 특정 사건에 관하여 예외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확률적으로 지극히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고 그것이 정치 판결, 대선 개입 판결로 한간의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과연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보시고 재판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로그 파일 제출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수회 불응을 하고 증인으로 나온 행정처장이 반복된 법사위에서의 위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과학적인 데이터는 바로 로그 파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 요구는 마땅히 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응했고 이에 대해서 현장 국감이 필요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결로서 다 추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교섭단체 법사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할 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법사위 국감을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위원님들에게 의사진행 발언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아니 발언을 달라고 하면 목소리가 그렇게 거셉니까? 좀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위원장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죠. 오선 의원님. 경고합니다. 신동욱 의원님, 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세요. 조선이어도 사회 경력이 그만하면은 예의를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방금 박은정 의원이 제기한 허위사실 언론 유포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분 후인 11시 정각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국감 진행에 협조하지 않으시고 언론에 나가서 일방적으로 의원 개인이나 법사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을 표명하며 거기에 대해서 사과 발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과 발언하기 전에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언권을 제한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위원장에게 큰 소리 지르거나 함부로 압박하거나 모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각규택 의원님 1회 경고합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발언을 오늘 제한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국정감사 권한을 어떻게 뺏어요? 당장 취소해 주세요. 어떻게 국정감사 권한을 그 의장님한테 결재받고 오세요. 예,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예. 자, 송석준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자, 시간 넣어주세요. 예, 요거는 좀 진행해 주세요. 취소시켜 주십시오. 우리 저 곽규택 의원에 대한 발언 제한 취소해 주십시오.
자, 저 시간 좀 다시 주세요. 예? 시간 좀 다시 주세요. 박규태 의원 옆으로 지금 옮겨줘. 시간 좀 다시 주세요. 진행하세요 빨리. 진행하시기로 했잖아요. 진행하세요 빨리. 법적인 이유 없이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정감사에서 왜 다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합니까? 국정감사에서 자, 시간 좀 다시 주십시오. 예. 다른 의원의 명예 왜 훼손해요? 안 하면 재판기를 언제 보겠다고 했어요? 에이. 자, 시간 좀 다시 주세요. 의사진행 말아 한번 따라가고 발언권을 아,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저 의원장님, 시간 좀 다시 주십시오. 이거 오늘 중요한 그 감사원 감사인데요. 예, 제가 첫 번입니다. 우리 저 의원장님 이거 다시 시간 좀 주시죠. 동료 의원 발언권 뺐고 또 동료 의원 발언권 이런 식으로 뺏는 거 이거 정말 국민들께서 굉장히 보기 안 좋으십니다. 아, 시간 안 주시겠습니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기 정말. 위원장님 어떻게 국정감사하는데 발언권을 뺐습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발언권을 뺐어요? 발언권을 뺏는다고 있을 수 있는 사과 나왔어요. 위원장이 뭐라고요? 아니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속속으로 바로 하기로 빼요. 발언권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한 바로 잡아주세요. 박규태 의원은 왜 발언을 못하게 하냐고요? 아니 속속으로 발언 차는데 이렇게 의원이 발언을 하냐고. 신정훈 의원.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진행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빨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시간은 그때 가서 감안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하십시오. 아니 보세요. 송석준 의원 발언 차례인데 왜 박규태 의원 발언권을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언하고 발언하세요 빨리. 보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정감사를 게 앉으세요. 자리 앞에서 앉으세요. 이렇게 박탈하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발언권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발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발언권을 안 줍니까? 뭔 때를 시작했습니까? 자, 경고를 주시고 그러면 한 3명 발언권 무시할 때 뺐으면 문제 국정감사 나오세요? 아무런 주의와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 발언권을 방해하지 마세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이해를 하겠어요. 50%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이로 드시면 아니 이런 거는 집안 가족 회의에 가서 하세요. 아니 이런 거는 집안 가족 회의 가서 하시라고요. 여기 국정감사장입니다. 어떻게 야당 아니 가족 회의에 가서 하시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경우도 없고 이해도 없고 분석도 없고. 발언권을 제한합니까? 발언권을 제한해요. 있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우리 저 위원장님 화가 나셨어도 화를 밟고 하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제 시간이 지금 여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니까. 내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 갑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전에 보시니까 저기 나오도록. 감사관이 좀 하지 마시고 준비수가 앉으세요. 옆집에 앉아서 저 후배 가족도 못 오면서 감사합니다.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입니까?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예요? 무슨 누가 후배라니? 그런 개념이 없습니까? 선배님? 송석준 의원님이 발언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발언을 그러니까- 시작하시면 적당히 시간을 감안해 드리겠습니다만 예. 하지 않으시면 그냥 발언 아니 7분 제가 바로 경과로 좀 끝나게 하려고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좀 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다시 좀 위원장님께서 다시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예. 자기 마음대로 발언 안 하다가 시간 가니까
지켜봐서 알잖아요. 제가 지금 발언할 수 있는 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예? 예. 먼저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면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나 사선이야. 사선 난 위원장까지 한 사람이야. 나 사선이야. 나 위원장까지 했어. 예, 그럼 제가 1분 예, 남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6분 좀 더 주세요. 예. 조심해요. 저 수준 떨어지는데 상대하지 마세요. 예, 1번 타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재 감사원장님. 네. 예, 정말 지난해 이 시간과 비교하면 너무나 황당한 일이 그동안 있었죠. 예, 탄핵 발의가 12월 2일 지난해 있었죠. 예, 그리고 바로 또 탄핵 결의가 되고 의결이 되고 또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으셨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기각이 돼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심경이 어떠십니까? 뭐 특별히 뭐 심정 말씀드릴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정말 착잡하실 겁니다. 어쩌면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에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신 감사원장님에 대한 탄핵 의결,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된 것을 보고 어쩌면 그것이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5분을 더 드릴게요. 예. 자, 그런데 감사원의 기본 기능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와 또 공직자들의 직무감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4개월이 막 지났는데 도대체 우리 공직자들의 현실이 어떤가 돌이켜보면 참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재명 정부는 3특검, 멀쩡한 우리 검찰을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3특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3특검이 가동되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양평 군청 공직자 사망, 거기에다가 또 행안부 우리 공무원, 또 전산망 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또 사망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또 인천 해경 우리 민간인 구조 하시다가 안타까운 희생이 됐습니다. 이런 세 공직자의 사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뭐 생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특별하게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이재명 정부가 원칙도 기본도 안 지키면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해경 사망 사고 좀 볼까요? 예,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 기준에 의하면,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같이 가야 하고 구조하는데 만일에 대비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혼자 가시다가 다행히 민간인은 구하셨지만 본인이 안타까운 희생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거를 은폐 시도했지 않습니까? 영웅 만들기. 물론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건 아니겠죠. 바로 이재명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정말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반면에 최해병 특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우리 해병 대원에 민간 지원하다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갖고 어떤 정치 일탈 군인이 해병대 지휘권을 갖다 붕괴시킬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보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화를 냈더니 그걸 갖고 수사 예합이다, 인사 개입이다, 이런 황당한 걸 씌워서 최해병 특검을 좀 가동하고 있어요. 자, 그거에 비하면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정부 공공부문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생겼어요. 룰을 안 지켰어요. 거기다가 또 은폐 조작까지 있었어요. 이런 거야말로 특검 대상이지. 안타까운 대민지원 사고로 불행한 사고를 갖다가 이런저런 명목을 씌워서 특검까지 가동, 아까운 세비 낭비해갖고 이렇게 거기다가 또 해병 특검에서 또 뭐 했습니까? 바로 존경받는 종교인들 김장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압수수색을 했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특검을 한다고
예산 들여가면서 우리 존경받는 종교인들을 갖다가 압수수색하는 이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바로 그러한 특검, 바로 감사 해야 됩니다. 특검 해야 됩니다. 이뿐입니까? 이 공직자 우리 사망사고 전산망 마비 사태 이게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이 정부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걸 고치는 건 좋아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었죠? 네. 그죠? 예, 그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을 받았으면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룰을 어긴 거 아닙니까? 기본 수칙도 어기면서 무리한 배터리 이설 작업을 하다가 이런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어요. 그 와중에 또 대통령은 무슨 뭐 이상한 오락성 방송을 찍고 국민들 지탄을 받고 지난 설 우리 상해 우리 바로 얘기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예? 룰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실상이 바로 우리 거기에 또 한 공직자, 행안부의 담당 공직자 또 목숨을 잃었죠? 이게 바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의한 죽음 아닙니까? 거기에 또 양평군청의 공직자 사망사고는 뭡니까? 소위 김건희 특검이라는 민중기 특검에서 무리한 강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디다 못한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특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바로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 한 선량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야말로 진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특별감찰 대상 아닙니까? 이렇게 특검들이 사고를 치고 이렇게 안타까운 공직자들을 죽음으로 모는 이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장님 특별감찰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입장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전산망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필요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검과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준사법적 수사 특검의 수사 행위는 준사법적 행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 규칙상 준사법적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검사, 뭐 비용 쓴 거에 대한 회계검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수사 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저희들이 좀 사실상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3특검이 그야말로 존재 없는 네, 의원님 발언 시간이 끝났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사권 검찰을 뺏어서 이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죠. 이 무소불위는 만드는 특검을 견제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감사원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논란의 여전히 있었지만 감사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위원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바로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날뛰고 인명을 이렇게 앗아가는 특검 활동에 대해서 특별 감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총장님.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간 사무총장님께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감을 임하면서 오늘 감사원 국감을 하면서 가장 많은 전화를 공직자들로부터 받았어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개혁이 돼야 되는 곳은 감사원이다.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다. 감사원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심지어 어떤 요구까지 있냐면 감사원을 감사하는 기관이 없는 게 감사원의 이런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감사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 감사원이 개혁될 때까지 2달에 한 번씩 감사를 해달라는, 감사원 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오늘 1년 중에 하루 오늘만 넘기면 아무 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추이를 보고 위원장님께 그때그때 계속 요청을 드려서 감사원 개혁이 되지 않으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정말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변모될 때까지 감사를 요청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PPT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과도 하지 않아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님 무슨 문서를 훼손했다라고 하지만 이야기했는데 문서 훼손 안 됐다라는 거 다 증거 나왔죠. 예? 그 안에 보관돼 있다라는 것이 다 나왔죠.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PPT 넘겨보세요. 통계 조작 사건, 멀쩡한 공직자들을 형사범죄로 치안해서 부동산, 고용, 소득 통계 모두 조작이라고 내몰아가지고 22명에 대해서 수사까지 요청했는데 전부 다 감사원의 강압 수사, 허위 진술 강요, 검찰 조작 수사까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들을 주도했고 어떤 감사원 직원들이 여기에 개입돼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서 사법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1호기 10번 이상 소환 등으로 강압조사해서 시민단체 고발까지 했습니다. 산자부 관계자 전부 다 무죄 확정 받았죠. 네. 제가 그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공직자 평생 바쳐왔던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원 내부에 반성하는 사죄하는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 사람 왜 아직 감사원에 있습니까? 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의혹 중에 하나가 술 취한 상태에서 간호사 폭언폭행했다는 얘기, 이것도 제대로 제가 볼 땐 조사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생충 봐라, 죽다 살아났다, 무식한 소리 마라. 이 공직자가 할 소리입니까? 더더군다나 감사원에 있는 공직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어느 공직자가 감사원의 감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작정하고 왔습니다. 이분이 만든 무슨 그 감사 관련 교육 책자요? 공감 노트? 비쓰레기, M걸레. 제가 오늘 그럼 감사원에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을 쓰레기 걸레 취급하면서 감사해 볼까요? 어떻게 저런 거를 갖다가 교육 자료에 집어넣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아직도 위원으로 있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고 당장 해임 조치하고 불법적 소지에 대해서 공수처든 어디든 조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것도 이분 역할이죠. 예? 조폐공사 직원들 거의 팰 듯이 깡패입니까? 감사원이 깡패예요. 무능한 감사가 이런 거죠. 실력으로 자료로 감사를 해야지 죽일 듯이 윽박 지르고 주먹으로 팰 듯이 하고 결국은 뭐예요? 강압수사로 300만 원 손해배상 받았는데 근데도 아직 붙어 있어요. 통상 이런 사람이 공직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주변에 함께 나눠먹은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네. 유착입니까? 이 감사위원하고 유착 관계세요? 왜 이런 사람 그대로 두고 계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타이거파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사채를 하든 조폭을 하지 무슨 감사원 내부의 사조직을 타이거파니 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찐타, 준타, 조폭이에요. 이러니까 공직자들이 감사원을 가지고 전부 다 제발 좀 1년 내내 감사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PPT 열어주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최재해 감사원장님은 일을 안 하십니까? 일 안 하세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월급 받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 유병호 사무총장이 우리 감사원장님보다도 특활비가 많아요? 도대체 감사원 고위 간부들 수십 명이 쓴 특활비가 4천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1,000만 원대 이상의 돈을 쓰고 뭡니까 이 사람? 무슨 일을 하길래 나라 돈을 갖다 막 자기 돈처럼 써요? 감사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했어요? 잘못 쓰여진 거 환수 조치했습니까? 사무총장님, 예. 제대로 조사해서 잘못 쓴 거 있으면 다 환수 조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와주세요. 제가 감사원이 지금 신뢰를 잃은 것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가 되었다.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예? 감사원 정말 불명예스럽지 않아요? 모든 공직자가 욕하는 기관이 됐다라는 게 이게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이번 기회에 저는 유병호 해임하고요. 최재호 감사원장님 이 정도 됐으면요. 통상 기관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기 스스로 사퇴하는 게 본분입니다. 감사원이 신뢰받지 못하는데 기관장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사과도 않고 반성도 않고 내 식구 감싸기 하고 더더군다나 이 정도까지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물을 내쫓지 못하는 것은 내부에 유착 인사들이 많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사원 사무총장님 모셔서 감사원 내부 개혁부터 그래야 모든 공조직으로부터 감사원이 신뢰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신동욱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요구를 안 하면 이제 발언 시간이 없을 거기 때문에 1분 좀 먼저 주시고. 일단 발언하시면 제가 주시겠습니까? 알아서 감안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발언하기 전에 자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일단 발언하시면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뭐 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자, 좋습니다. 잠깐만 세워주시고요. 그 증인 이윤재 국장님 앞에 잠깐만 좀 나와주시고요. 나오시는 동안에 우리 최재 원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운영 쇄신 TF라는 거 만드셨죠? 네. 이건 어떤 근거로 만드신 겁니까? 저희들 직제규칙에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좀 이따 물어보겠지만 이거는 지금 전 정부에서 원장님이 전 정부 감사 원장이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했던 감사를 뒤집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꼼수로 지금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게 그게 더 법적 나중에 결론을 내시더라도 정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내부 규정을 가지고 만듭니까? 그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혹시 여러 가지 지금 국회나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진짜 과연 그럼 이게 왜 이 이름이 운영 쇄신 TF입니까? 그게 이제 감사 운영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내부 뭐 인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예, 알겠습니다. 이윤재 국장님, 지금 네. TF 운영 쇄신 TF 단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통계 조작 사건, GP 철수 부실 사건 같이 지난 정부 감사 7건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신다 맞습니까? 뭐 지금 TF 활동 중이라 제가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아니요, 이거는 결과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지를 지금 말씀 안 하시면 지금 국회에 나오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아닌 사항을 아니다, 포함해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한 서해 공무원 감사 통계 조작 지금 다시 하고 있다는데 이거를 왜 운영 쇄신 TF라는 이름 속에 숨겨서 이걸 합니까? 전 정부 감사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가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무슨 내부 프로세스 감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숨겨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체 자료, 이 서류 관련된 서류 그 페이지조차도 국회에 내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국민들을 속이면서 뭔가 하는 국회에도 못 내는 이런 정도의 운영 쇄신 TF를 자료도 못 내는 국회에 못 낸다면 이 운영 쇄신 TF는 국민 눈속임 하는 것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윤재 국장님 좀 어떻게 왜 자료도 못 냅니까 이게? 내부 그 사무총장과 원장 결재를 받아서 요 특별 그 TF를 구성해서 활동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감사 내용에 자세히 어떤 논의가 있고 이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몇 명이고 뭘 감사하고 언제까지 할 것이고 이거를 못 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 정말 큰일 납니다. 저 유병호 들어가시고요. 유병호 위원님 잠깐만 좀 나와보세요. 유병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잠깐만 좀 나와보시죠. 제가 보기에 지금 감사원 좀 이상해요. 이게 감사원이라는 것이 정책감사를 하자 말자라는 논란은 있습니다만 정책감사에 대해서 늘 논란이 있는 이유가 전 정부에서 한 것에 대한 그래서 함부로 다뤘을 때 국가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임 감사원장님, 전임 정부에서 한 감사 전부를 지금 뒤집겠다는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TF 만드는 게 지금 감사위원회 의결 안 거치고 지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내부적인 논의도 좀 있습니다만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그 그 법적으로 신뢰성 있는 어떤 점이 위법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원장께서 특임반이라 했는데 특임반은 구체적 비행이라든지 뭐가 있고 나서 감찰관실 직원을 신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거나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 우리 훈령이나 관계법에서 꾸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이미 현재 판결까지 끝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정당하게 다 의결된 겁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아직도 잠깐만요.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무총장님이 지금 슬쩍 웃으시는데 제가 심각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미 감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뒤집기 위한 뭐 뒤집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TF를 만드시면서 이 TF를 감사위원회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부 규정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전임 이 시절에 만들었던 이 당사자들은 전부 감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제 두 가지 제가 문제 제기하는데 잠깐만요. 우리 유병우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 자세히 모든 워딩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맥락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리 사무총장님 한번 좀 말씀 좀 주세요.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TF는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고요. 유병호 총장이 있을 때도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TF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정확히 있는데 있습니다. 예. 내부 규정에 따라서 했다라는 그 법적 근거는 알겠는데요.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정도로 전 정부에서 했던 심각한 이 감사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미 통계 조작 사건이라든지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도 하는 것에서는 좀 더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감사위원회 의결은 존중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그 결정에 대해서 모든 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정은 존중하는데요. 위원회에 올라가는 사무처의 안건 검토, 내용이 적정했는지, 증거 조작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처의 업무 처리 적성성을 보는 거지 위원회의 결론을 뒤집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이에요. 사무처의 업무 처리 과정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시는 대법원 판결 내용은 보지 않고 우리 그 과정만 보겠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 중요한 국민적 논란이 큰 거 이거 끝날 때쯤 되면 이 정부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면 또 다시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 규정으로 하시면 이게 나중에 적법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내부 규정이 아니고요. 감사원법에 근거한 사무처 직제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거에 대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을 표지조차도 우리는 줄 수 없다. 이거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게 아니면 표지조차도 할 수 없다는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몇 명을 파견했고 뭘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할 것이고 이거 왜 이렇게 비밀에 주는 거예요? 그 자료 요구를 제가 확보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 운영사진 TF의 인원 명단, 추진 계획, 물론 아니겠죠. 결제 문서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우리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겠지만 이미 TF의 인원이라든지 계획은 다 꾸려진 거잖아요.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보공개법의 첫 번째 대상이 정보 공개를 못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 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지 기관이 국회에 대해서 정보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국회 정언감정법 4조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기관은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고요. 아니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감사원의 중요한 소지가 뭐라고 자료를 안 줍니까? 대법원 판결 공개돼 있잖아. 꼭 주십시오.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꼭 주시고 그것이 어려우시면 종합감사한테 제가 반드시 다시 적겠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꼭 좀 주세요.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예, 말씀드릴 게 내부 규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검토 자료는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자, 저리 가세요.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원장님. 네. 임기가 지금 1개월 정도 남았죠? 네, 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예, 어떻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후회스러운 일 없습니까? 뭐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뭐 후회할 정도까지는 후회할 정도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헌재가 그 우리 감사원장님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했을 때 현명한 결정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아주 떳떳하게 기자들 앞에서 뭐 어떤 본인의 무고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자랑하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헌재 결정서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증감법 위반이 인정된다.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지 무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꼭 그때 모습을 보면 제가 옛날에 봤던 사람들 중에 피의자 중에 본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 마치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피의자를 본 적이 있는데 꼭 우리 감사원장님이 그런 분 같아서 좀 웃음을 자아내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 잘못은 어쨌든 인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단군 이래 최악의 공직자라고 언론에서 평가했던 유병호, 이 사람을 사무총장에 임명 제청하고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했던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뭐 잘했다고 뭐 평가는 뭐 위원님들이 하시고요. 뭐 지금 후회하냐 안 하냐를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항은 지금 내란 피고인인 윤석열의 지시였겠죠?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저 인물을 그러면 임명 제청했다 이 말씀입니까? 인사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뭐 제청하기 위해서 협의는 합니다. 유병호 위원의 그 내부 행동강령 위반 내부 신고 이 자료를 달라고 작년 감사 때 요구했는데 안 줬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이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 5월에도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끝내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 내부 감찰 자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사유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그 내부 뭐 지침, 내부 관행이 법률의 규정보다도 더 중요했던 모양이죠. 끝까지 안 주는 게. 글쎄 자료 제출 그 부분에서는 어떤 사유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왜 유병호 감사위원이 특수활동비를 원장님이나 다른 감사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했습니까? 저희들이 특수활동비의 그 운영 방침을 23년도부터 바꿔가지고요. 이게 좀 뭐 급여성으로 나간다는 어떤 그 지적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활동. 그러니까 유병호 의원 감사위원이 어떤 활동을 더 그렇게 특별히 잘했길래 특수활동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셨냐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재무팀에서 뭐 나름대로 내부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조폐공사 직원에 대한 강압 감사 때문에 국가배상 명령이 내려진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지휘 책임자가 유병호 저 감사위원인데 문체가 안 하십니까? 그 당시 이제 국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 감찰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재판에 나온 결과와 저희들이 내부 조사한 거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법원 판결도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감사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중하죠. 존중하는데 판결문의 내용 자체와 우리가 내부 감찰로 해가지고선 책임을 묻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감사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가장 큰 의미, 최고의 존재 이유는 우리 유병호 저 공직자를 감싸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한 달 지금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저 유병호 저 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저기를 따르는 측근들 타이거파 어떻게 정리하고 정리해 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게 친정인 감사원을 생각하는 감사원 구성원들에게 사죄하는 마지막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우리 정상우 사무총장님, 예. 임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를 더럽혔던 전임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명예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무거운 자리입니다. 예. 근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걱정도 앞섭니다. 지금 최재 감사원장님하고 유병호 감사위원 그리고 타이거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려움 없을까요? 뭐 저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의구심을 갖게 했던 것이 처음에 취임사에서 감사원 정상화 TF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엿새 후에 막상 TF가 출범할 때 보니까 감사원 운영쇄신 TF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상화가 맞는 건데 무슨 쇄신입니까? 그건 아마 타이거파들의 저항 때문이었겠죠? 아마 대답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장님과 같이 이 일을 TF를 운영하려면 인사조치를 모든 걸 하려면 원장님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동안의 비정상화였다는 거 아니냐. 이 네이밍 자체가 약간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인데 비정상이었던 게.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TF가 보는 내용은 똑같으니 그러면 원 운영 쇄신 TF로 가겠다. 그래서 출범을 시킨 겁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조배숙 위원님입니다. 아니 자료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발언 시작하세요. 참. 네, 감사원장님. 예. 지금 곧 임기 만료되시죠? 네. 예. 이제 여러 가지 참 소회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탄핵이 되셨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 90일 정도 업무가 정지되셨죠? 예. 네. 저는 우리 헌법이 탄핵이 소추가 되면 업무가 정지됩니다. 예, 그래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데 미국 그 헌법에는 탄핵이 돼도 업무가 정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핵이 남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제 지금 업무제 그 탄핵으로 그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저는 재임 기간에 이것을 산입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 탄핵으로 업무 정지된 기간만큼 임기 연장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뭐 한 4년 정도 임기가 4년이신가요? 예. 예.
간단하게 한번 이 4년 동안의 소회를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곧 그만두실 텐데. 글쎄요,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당시 사실 처음에 그 청문회 준비할 때를 4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 감사원 내부 출신 최초의 원장이다. 그런 어떤 뭐 자부심도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그 막중한 무게감도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잘 하고 맞춰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동안의 정치 상황이 너무 급변해서 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감사가 지금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그죠? PT 좀 띄워주시죠. 대통령이 7월 24일 날 정책감사로 공직자 의혹을 꺾지 말라 이런 말을 하니까 8월 6일 날 이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 권한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22년 전에 도입된 것이죠. 그 다음 번 2020, 22년 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책은 감사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면책 선언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을 벌여도 또 대기업들을 옥죄어서 불법 대북 송금을 해도 국민들은 정책 감사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눈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책 감사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뭐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이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실 뭐 그동안에 이 정책에 대한 대상을 정책을 놓고 봤을 때 대한 그런 감사들이 굉장히 좀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그런 뭐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향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예, 아니요. 그렇지만 정책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잘 밝혀냈어요. 월성 원전이랄지 사드 배치랄지 여러 가지 잘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네. 통계 조작 같은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밝혀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부분이 사실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었다고 봅니다.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한 거고 사실 추진 과정에서의 명백한 불법이나 어떤 부패행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의 워딩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혹을 꺾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네. 또 감사원에 지금 운영혁신 TF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 보면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을 했어요. 혁신운영 TF가 감사원 직원들 휴대전화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비판받아온 감사 업무에 대한 직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러면서 개진해준 의견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국가통계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은폐 왜곡,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그다음에 DMZ 내 북한 감시 조서 철수 부실 검증,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원, 아무튼 이런 부분, 또 대통령실 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미 앞에 6부분은 감사가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걸 뒤집으려는 그런 시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아까 사무총장이 한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감사 결과 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언론이나 국회에서 뭐 저희들 그 감사 과정에 있었던 일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있었으면 저희들이 뭐 반성하고 고쳐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있었던 거는 병원에 저는 밝혀서 이렇게 오해를 좀 느껴집니다.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기 한 어떤 밑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리고 또 우리 정상우 사무총장님, 예. 네, 보니까 연간 감사 계획을 국회와 협의해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 계획을 국회하고 협의합니까? 저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는 연말에 차년도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한다는 것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하겠다는 뜻이지 어느 여당, 야당 의견을 듣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상임위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년도 감사 계획 수립할 때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통하여 특정 정당의 근거 없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에 감사를 하라고 어떤 지시를 했다는 말입니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전현희 의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상우 사무총장님. 감사원에서 최근에 운영쇄신 TF 꾸려서 감사 운영 전반 점검하는데 늦었지만 참 잘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을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 국민 신뢰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감사원은 헌법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이 자리에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또 유병호 전 사무총장, 김영신 전 공직기강 본부장, 현재 두 사람은 감사위원입니다. 이 3인이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최달령 전 사무총장, 이 네 사람이 감사원이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적 감찰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감사원의 위상을 그야말로 추락시킨 그런 사인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자행을 했던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행해졌던 그런 정치적 표적 감사,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사실상 불법 감사라고 밝혀졌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TF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정치적 표적 감사로 사후에 불법성이 밝혀졌던 사안들이 대통령실 관저이전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인 21g이 사실상 면허도 없이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했고 또 공사도 성공사 후승인이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21g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막았고 그리고 서면 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를 했고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이러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묵인했다. 이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코바나 컨텐츠라는 무면허 이런 업체가 관저 공사를 불법 공사를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는데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죠?
예,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조작감사도 최근에 이게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한국 부동산원 직원들을 전방위로 압박을 해서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로 괴롭혀서 결론을 짜맞췄다. 그런 감사 문답서와 녹취록이 최근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사원이 이 정말 군사정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도 아닌데도 이렇게 공직자들을 고문에 가까운 강박, 압박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 정상입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감사 철저히 해가지고 책임자 있으면 처벌하고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관련 내용이 사실이면 그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TV를 보다가 이 뉴스를 보고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감사원 직원들에게 감사 착수해라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국감에 와서 버젓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무총장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감사원 직원들에게 이거 감사해라 하는 거 가능합니까? 감사원법상 그런 거 가능합니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차가 있을 겁니다. 예. 직권남용 아닙니까?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그 내용이 최근에 국정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고발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국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 삭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국정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사실상 감사원이 조작 감사를 했고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공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책임자 처벌하고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권익위원장 감사 유병호 사무총장 앞으로 나오세요. 최재해 감사원장. 네. 저에 대한 감사가 당시에 감사위원회에서 13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 불문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법에 검찰에서 완전히 무혐의로 최종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감사원장,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전부 다 불문 무혐의 된 건 모두 무혐의입니다. 거기서 주의 나간 것도 있고. 주의는 기관주의입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관주의. 사과할 의사 있느냐 물었습니다. 사과할 의사 있습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의견서에 보면 저에 대한 이런 제보 내용 13가지 중에서 6가지 확인 결과 처리 상황 등을 감사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사무총장. 예.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13개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 불문 결정을 했습니다. 예.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기재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럼 사실관계 사무총장 말씀하세요. 뭐 통상적으로 불문이 되면 사건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예. 통상 감사원에서는 무혐의 불문 결정을 하면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자신이 자행한 저에 대한 표적 감사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당시 감사위원들을 겁박해서 그 결과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결과를 주시민 조은석 감사위원이 당시에 여기에 반대하고 서명 날인을 거부하자 당시에 인터넷 전산 조작까지 해가지고 이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보수측에 고발 조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내부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잠깐만 거기 서 의원님께 계세요. 당사자니까. 지금 유병호 증인 권익위 감사는 당사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병호 증인. 근데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사실관계는 맞아야죠. 아니. 자, 정부위원도 인권이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유병호 증인 그 자리에 서 계세요. 자, 체제감사원장님. 네. 그리고 유병호 증인 들어보세요. 검사가 수사를 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까지 해서 자 전현희 의원님 신동호 의원님 위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위원장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 발언 중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어요. 전현희 의원님 가만히 좀 계셔주세요. 자, 검사가 수사를 하고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기소를 했어요.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고만장하는 것이 맞는 얘기겠습니까?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겁니다. 감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굉장히 소신껏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원 출신으로 최초의 원장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계신 듯 했고요. 그거 존중합니다. 네. 출세의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다수의 감사원 식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 감사 결과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이바지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어요. 만약에 지금 감사원에 지금 한 일은 다 대체로 하청 감사입니다. 아까 유병호 증인이 국회가 감사를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회는 특정 정당의 외주였어요. 그러니까 하청 감사였단 말이죠. 특정 정당이 감사 의뢰를 하고 감사원이 그 하청 감사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그것을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 결과 기소가 됐고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면 특정 정당과 감사원과 수사기관인 검찰과 합동으로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명예, 아까 감사원장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정책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 우려를 말씀을 하셨어요. 뒤늦게나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감사원 내부에 조사와 자성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정의처럼 저렇게 꿋꿋한 자세로 저렇게 국민 앞에 큰 소리 치면 감사원의 자긍심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감사 운영推신 TF를 제가 승인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있을 때 전부 일어났던 감사들입니다. 그걸 한번 다시 되짚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점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과거사 반성처럼 제가 나가기 진심을 전에 가지고 제대로 해주시면 아마 뒤늦게나마 상처받은 우리 감사원 가족들도 새로운 자긍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감사원의 위상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팩트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들어가십시오. 이제 사실관계 됐습니다. 두 가지는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